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게 있는데, 일본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일본에 이 사건, 사고 매물들을 올리는 오오시마 테루라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근데 그 사이트를 만든 사람이 오오시마 테루라는 남자고, 제가 이 남자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나무위키를 한번 봤거든요. 제가 구글에 오오시마 테루라고 검색을 했더니 이렇게 나무위키로 오오시마 랜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훑어봤는데, 이 나무위키에 보면은 처음에는 오오시마 랜드라고 했는데 지금 홈페이지에는 오오시마 테루로 아마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이트에 대해서 보면은 일본 부동산 중개업자인 오오시마 테루가 만든 사고 물건 정보 사이트, 사망한 지역, 건물 및 사망자의 사인 정보를 공유하는 사이트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그 오오시마 테루 사고 물건 공식 사이트를 들어갔거든요. 근데 일본 전체에 대한 사고 사건 물건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 대한민국도 사고 물건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오오시마 테루라는 사람이 한국에 와서 이런 물건들을 조사한 건가?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일본만 이렇게 사고 물건을 표시했을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대한민국이랑 여기 보면은 지금 북한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북한까지 갔다는 건가? 근데 의외로 북한은 사고 물건이 많이 없는 것 같네요. 이렇게 지도를 보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도쿄가 제일 많이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겠죠. 여기 보시면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제 동네별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 좀 더 상세하게 보면은 지금 여기에 신주쿠구가 있고, 그 옆에 치우다구, 여기도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회사원들도 많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아래는 시부야구, 여러분들이 익숙한 지역이죠. 그리고 그 아래로 보면은 메구로구도 있고, 신주쿠구를 한번 봐볼까? 여기가 신주쿠 구역인데, 와, 근데 거의 거의 5분 이내 거리마다 다 사고 물건이지 않아요? 너무 이게 소름 끼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여기 옆에 어떻게 나와 있냐, 집 주소랑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지 이렇게 표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2012년에 이제 이 빌딩에서 이 시체가 발견이 된 거고, 그리고 이 가입이 된 사람들에 한해서 이 물건에 대한 어떤 글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이제 뭐 이 사건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빌딩 4층에서 뭐 시체가 발견이 됐다라고 올린 거겠죠. 이렇게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자, 그리고 좀 더 아래로 내려가서 시부야구, 여기도 많네. 자, 여기 호텔? 여기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지? 떨어져서 죽었구나. 이 전락사라고 써있는데, 이게 아마 투신을 해서 자살을 했던 어떤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 같네요. 너무 소름 끼치는데? 여기 이제 이렇게 왼쪽에 보시면은 여기 새로운 정보라고 해서 새롭게 올라온 사건, 사고 매물들에 대한 글이 있거든요. 제일 최근에 올라온 거 보시면은 아이치현인데, 자, 클릭을 해보면, 자, 아이치현의 이 주소에 대한 물건이고, 자,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 남편이 살해한 것으로 보이는 아내와 딸, 여성 두 사람의 시신 발견. 와, 너무 소름 끼친다. 그리고 4월 12일 날 올라온 거, 시즈오카현의 이곳에서 시체가 유기됐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아래 보면은, 이 아래 어떤 사람이 코멘트를 올렸어. 종교적인 이유로 시신의 매장을 거부, 그 후 시체를 정원에 매장하고 있는 모습을 시 직원이 확인해 통보, 크로이시의 무직의 남자를 시체 유기 혐의로 체포. 와, 이게 방송에 나왔었나봐. 4월 12일 날. 이 시체를 어쨌든 장례를 치르던 어쨌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 종교에 너무 빠지다 보니까 이 시신을 어떻게 처리를 못했구나. 이 남자의 어머니래. 이 시신이. 그리고 대략 2개월간 매장의 수속을 거절하고 있다. 와,
소름 끼치네. 자, 그러면은 도쿄 니시도쿄시를 한번 볼까요? 여기서는 3월 17일 저녁에 이 방에 살고 있던 60세 남성이 사망하고 있었던 것을 찾아온 형제에 의해 발견됐다. 자, 관할 경찰서 검시에 따르면 병사로 이미 사후 2개월 가까이 경과되고 있었다. 와, 이런 일도 있구나. 그냥 아무런 사건 없이 그냥 나이가 들어서 어디가 아파서 돌아가신 뭐 이런 것도 다 표기를 하는구나. 4월달에 올라온 것만 하더라도 사건이 지금 한두 가지가 벌어진 게 아니죠. 자, 홋카이도 4월 10날 홋카이도 치토세 여긴가? 자, 여기 홋카이도 이 지역에서는 당시 59세의 아버지가 17살의 딸을 일본도로 찔렀던 사건? 딸은 폐에 도달하는 중상을 입었고 아버지는 살인미수의 혐의로 송검되었다. 그러면은 딸은 죽진 않은 거네. 근데 제가 예전에 그 일본 예능 중에 어떤 남자 개그맨이었나? 근데 일부러 사고 물건 이런 집에 가서 막 며칠 살아보기 이런 것도 하지 않아요? 이거를 했던 것 같아. 근데 웃긴 거는 여기 나무위키의 여담에 보면은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과 같이 타국의 사망 정보들도 일부 있대요. 대표적으로 부산에서 일어난 사격 연습장 화재 사건이 있으며 관악구 모자 살인 사건,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등이 있다. 그러면 한국도 한번 봐볼까? 자, 아까 부산 얘기했으니까 부산. 자, 부산은 제가 알기로 부산은 약간 번화한 곳이 수영구? 네, 수영구로 알고 있는데 여기 한번 볼까? 여기는 고등학교, 이게 학교가 있는 곳인데? 헉! 뭐야? 10대 여성이 출산 도중 사망? 잠깐 10대 여성이니까 지금 이 주변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었을까? 보면은 이게 학교 내에 어딘가 뭐 교실이나 뭐 어딘가였겠지? 와, 근데 너무 안타깝네. 이게 참 그렇네요. 뭔가 좀 씁쓸하네. 자, 그 유명한 인천. 자, 인천의 부평 쪽으로 한번 볼까요? 부평에. 와, 이거는 좀 옛날이네. 2016년에 올라온 것 같은데 2016년 12월 8일 굴포천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 변사체가 마대자루 안에 여성 변사체가 마대 주머니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환경미화원이 발견한 사건. 아직 피해자의 신원을 밝히지 못한 미해결 사건이다. 근데 이 오오시마 테루 이분은 대단하다. 일본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이 사건 사고도 표시를 해놓은 게. 그리고 그래 하나만 더 봐볼까? 서울. 근데 보니까 이렇게 호텔 같은 곳에 뭐 이렇게 사건이 일어난 거지? 이거 한번 볼까? 아니 이것도 사건인가? 관계를 맺다 관계에 문제가 생겨 병원으로 실려감? 무슨 문제가 생긴 거지? 관계를 맺다가 어떻게 문제가 생긴 거지? 혹시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혹시 부러진 건가? 이게 웃으면 안 되는데 자, 그러면 이 호텔에서는 여기는 왜 다 여기 시구금적인 문제인 거지? 자, 그리고 여기도 호텔인 것 같은데 캡슐 호텔에서 화재가 하나 발생해 일본인 여성이 의식불명으로 보도가 됐다. 근처에 캡슐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이 됐고 외국인 중상자 3명 중 일본 국적의 50대 여성이 의식불명 상태다. 이게 3월 14일 날 일어난 일이네. 현재도 의식불명인 상태일까? 빨리 깨어나기를 기도드립니다. 진짜. 그리고 서울시청역 차량 돌진 사건. 나이가 좀 있는 남성이 차량을 역주행하다가 인도로 돌진했고 12명의 보행자를 치고 2대 차량을 충돌하면서 9명이 사망하고 운전자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페달 5조작한 것으로 밝혀짐. 와, 이거는 뉴스에 한 번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 한국 거는 이 사고 물건에 대한 게 아니라 그 동네에서 뭐 살인사건, 뭐 시체 발견된 사건, 이런 교통사고, 그리고 아까 19금 사건 뭐 이런 걸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네.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으면은 한번 이 오이시마테루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어느 지역에서 어떤 사건이 났는지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일본 여행 때 뭐 호텔을 묵거나 또는 뭐 그 일본에서 이제 실제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거 참고하면 좋을 것 같은데, 뭔가 미스터리하고 조금 흥미롭네요. 거기에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하니까. 자, 그러면 소씨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하십니까, 소씨입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이전에 제가 이 채널에 처음 올렸던 사고 물건에 관련된 영상을 보셨을까요? 그 사고 물건과 관련된 실제 이야기들이 인터넷에 떠도는 글들이 좀 있어서 제가 글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저도 일본에서 잠깐 살 때 부동산을 통해서 집을 알아봤지만, 한국은 부동산이 개개인이 운영하는 부동산이지만 일본은 체인점으로 된 부동산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별로 부동산들이 전국에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유명한 체인점 부동산이 있어요. 제가 그 부동산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겠지만 그 부동산에서 실제로 근무를 했던 그 사람의 이야기를 가져왔는데요. 이분은 당시에 실제로 그 부동산에 일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매물들을 관리를 하고 있겠죠. 근데 그분이 이제 관리하던 그 매물 중에 살인사건이 일어났던 그런 매물이 TV에 나온 적도 있었고, 이제 이 사람의 어떤 경험담을 쭉 풀어줬는데, 어떠한 이유든지 사람이 죽은 그 집에서 산다는 게 사실 찝찝하지 않습니까? 저라도 돈을 차라리 더 주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집에서 살 것 같은데, 어쨌든 사람이 죽은 이 매물은 당연히 보러 오는 사람도 없을 거라서 이 사고 물건을 계속해서 공실로 두면은 아무래도 부동산 입장에서는 조금 손해를 보기 때문에 월세를 조금씩 내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 글쓴이는 개인적으로 이제 하는 말이, 아무리 이 사고 물건의 월세가 저렴해도 이제 손님들한테 이런 집을 소개해주고 싶진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 사고 물건을 계약하는 손님들 중에 대부분이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 손님들이 좀 많은 편이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람이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 그 직원이 사는 집에서 회사까지의 거리가 멀다 보면 회사에서 기숙사를 제공해 주거나 숙소를 제공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글쓴이가 얘기를 하는 것처럼 회사를 운영하는 손님들이 이 사고 물건 계약을 좀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직원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가 회사 가까이에 묵을 수 있는 숙소가 생기니 이제 좋은 거고,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는 이 사고 물건이 일반 물건보다 확연히 저렴하기 때문에 이 회사 입장에서도 부담이 덜 되고요. 서로 윈윈 뭐 이런 느낌이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집을 보러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책자에 올라와 있는 집 사진이나 아니면 인터넷에 그 부동산 사이트에 올라온 그 사진상의 그 집만 대충 보고 그냥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 직원들 입장에서는 사고 물건의 집에 들어가지 않아서 너무 좋다고 하고요. 참고로 일본 부동산은 이 집을 계약하는 손님이 실제로 그 집에 가서 그 집을 원래 둘러보고 계약하는 게 법률상 맞는 건데, 본인이 살 집이 아니고 그냥 직원들이 쓸 거기 때문에 그 집을 보러 가진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직원도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 사람이 죽은 이 매물의 집 안에 들어간 적이 있다고 하는데, 당시에는 이제 병으로 돌아가신 분이 살던 집에 들어간 적이 있대요. 근데 확실히 이제 실제 그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그런 분위기나 공기의 흐름이 아무래도 좀 남달랐다고 합니다. 괜히 사고 물건이라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좀 분위기도 좀 달랐고,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느낌도 받았던 적이 있다고 하네요. 당시에 자기가 가나라는 이 구역에만 사고 물건이 3곳이나 있는데 전국에는 얼마나 많이 있을까 하면서 이제 글을 마치게 되거든요. 근데
이 회사에서는 과연 이 직원들한테 사고 물건이라고 설명을 해줄까? 안 하지 않을까요?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가서 지낼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다른 글을 하나 본 게 있는데, 회사에서 이제 이 구해준 이 집이 사고 물건이라는 거를 아예 숨긴 채 어떤 직원에게 소개를 해준 그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 두 번째 글쓴이도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이 부동산을 통해서 이 숙소에 살게 됐다고 하거든요. 확실히 이 체인점이 전국에 참 많긴 해. 참 많다고 생각은 했는데, 와, 사람들이 대부분 이 부동산을 많이 거쳐서 집을 계약한다라는 생각이 지금 막 드네요. 이 두 번째 글쓴이는 학창 시절에 이제 공부에 관심도 없고, 그리고 공부 머리도 없고, 그냥 학교에 가면 그냥 친구들하고 놀기만 하고, 딱히 학업에 이제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글쓴이가 고등학생쯤 됐을 때 부모님이 이제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 회사 하나를 소개시켜줬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이제 집 내부 인테리어를 하기 전에 뭐 단열재를 붙이거나 뭐 페인트 작업 같은 걸 하는 그런 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이제 취직을 했고, 이제 이 회사에서 숙소를 이제 마련해 줬는데, 이 회사에 한국에서는 오야지라고 하죠. 그래서 이 오야지가 자기 이름으로 이 친구한테 집을 이제 계약을 해서 빌려줬고, 이 집에 첫 입주하는 날 집 안을 들어갔는데 이 집이 혼자 쓰기에 꽤나 넓은 집이었다고 합니다. 방이 3개나 있고 진짜 괜찮은 집인데 의외로 월세가 50만 원밖에 안 했다는 거죠. 원래 50만 원이면 제 경험상 진짜 방 3개에 50만 원이면 진짜 싼 거고요. 제가 예전에 그냥 원룸으로 살았을 때는 그때 월세가 35만 원? 꽤 옛날이긴 한데 방 3개 50만 원이면 진짜 말도 안 되긴 합니다. 그래서 뭐 이 사람은 크게 이제 신경을 안 쓰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서 이제 취직한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돈도 벌고 나름 성실하게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숙소에서 이제 지낸 지 3개월도 안 된 2달쯤 되던 해에 뭔가 이상한 걸 느꼈다고 하는데 이 집에 기존에 있던 냉장고 문이 갑자기 저절로 열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글쓴이가 월세가 싼 대신에 이제 이런 냉장고나 이런 가전제품들이 좀 낡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날은 그냥 넘어갔는데 이날 이후부터 계속 냉장고 문이 저절로 열리는 때가 꽤나 많아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점점 이게 무서워지는 거죠. 근데 차라리 입주 첫날부터 냉장고 문이 이렇게 열렸으면은 진짜 낡아서 그런가 보다 싶은데 이게 몇 달 살고 나서 갑자기 냉장고 문이 저절로 열리면은 진짜 무서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이 글쓴이가 이 시점부터 너무 이제 무서움을 느껴가지고 이제 집안 내부에 다른 데는 어디 이상한 데가 없는지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이번에는 그 3개 방 중에 이게 바닥이 타타미로 되어 있는 이제 방이 있는데 바닥에 어떤 얼룩 같은 게 묻어 있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무서움이 이제 극치로 달해서 이 글쓴이가 바로 그 이제 오야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해서 이 집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오야지가 하는 말이 그냥 의미 없는 얼룩인데 뭘 그거 가지고 소스라치게 놀라냐라고 뭐라고 했나 봐요. 근데 이 글쓴이는 그래도 이게 납득이 안 돼서 계속 이제 조금 몇 번 물어봤는데 오히려 이 오야지는 되게 짜증이 난다는 듯이 막 신경질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더 이상 물어보지 않고 차라리 부동산 여기 업체에다가 물어보자 라고 해서 부동산 쪽에 전화를 한 거죠. 전화해가지고 혹시 이 집에 이전에 누가 살았는지 알 수 있냐 라고 했더니 그 부동산 직원이 하는 말이 전에 거기 살던 분이 거기서 살자를 해서 사고 물건으로 올라온 집인데 혹시 그 회사 쪽에서 그런 얘기를 전달받지 못했냐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이 말을 들은 글쓴이는 바로 그 회사를 그만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글쓴이는 그 오야지가
자기한테 이런 일들을 얘기를 안 해준 거에 대해서 좀 원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사고 물건이니까 그 회사 오야지도 일부러 말을 안 했겠죠. 부동산 쪽에서는 공지를 했을 거예요. 근데 단지 이 오야지가 그 글쓴이한테 말을 안 했을 뿐이지. 그래서 그렇게 조금 원망을 하는 느낌으로 이제 글을 적으면서 이 글쓴이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뭐냐면, 어쩐지 욕실에서 이상한 비린내가 나더라. 그게 그 이유였나 하면서 그렇게 글쓴이는 글을 마치게 됩니다. 근데 일본은 이렇게 사고 물건을 직접 의무적으로 공지를 해주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은 아직 그런 게 없죠. 그래서 집을 알아볼 때 사실 부동산을 통해서 집을 알아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이런 거를 말하지 않고 숨기는 일부 부동산 직원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도 집을 알아보실 때 잘 알아보시고 가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집은 정말 안전하다고 확신하시나요? 하지만 만약 한 집에서 무려 7명이나 죽어나갔는데도 아무 흔적조차 없이 깨끗한 방이 있다면 믿어지실까요?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 누군가도 현재 살고 있는 그 집에 관한 사연은 모른 채 그 위에서 잠을 청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제가 해드릴 이번 사연은 일본의 어느 단지에 있는 집에 얽힌 소름 돋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인터넷 공포썰에 대한 이야기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 집에 살았던 글쓴이가 실제로 겪었던 일을 이야기해드리려고 합니다. 글쓴이가 당시에 살던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은 꽤 옛날에 지어진 오래된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4층짜리 건물이었고 오래된 건물이라 그런지 엘리베이터는 없어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지저분하고 좁은 계단을 항상 이용했었다고 합니다. 글쓴이랑 그 가족들은 3층에 살고 있었고 바로 아래층인 2층 집은 여러 가지 사건 등으로 사람들이 죽어난 집이었고 글쓴이가 그 집에서 5년간 살면서 3명이나 사망한 걸 봐왔었다고 합니다. 극단적인 선택이나 돌연사 등으로 말이죠. 마지막으로 봤던 건 고독사로 사망하신 분이었는데 마침 그때는 무더운 여름이었던 터라 시신이 부패하던 악취로 인해 꽤나 고생을 하셨다고 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악취였기 때문에 그 건물에 살던 일부 사람들이 이사를 갔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그 악취가 퍼지기 시작하면서 그 집 현관 근처에는 수많은 양의 구더기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 당시 중학생이었던 글쓴이는 그곳을 지날 때마다 그 장면을 피하기 위해 그 길목만큼은 도망치듯 뛰어 집까지 들어갔다고 합니다. 청소 업체를 불러 그 집안 청소를 하는 것 같았지만 실내만 청소를 할 뿐 바깥쪽은 자신들의 영역이 아니라 생각했는지 거기까진 치우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시신에서 흘러나온 체액 등은 그대로여서 구더기들이 득실거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였는지 결국 그 악취는 완벽히 없앨 수 없었기에 그날 이후 글쓴이 가족들이 1년 정도 더 머무는 동안은 그 집은 공실 상태로 유지되었고요. 그리고 그 건물에서 오래 산 주민과 우연히 그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을 땐 더더욱 믿기 힘든 소름 끼치는 사실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최근 3명이 사망하기 더 이전엔 4명이나 그 집에서 안타깝게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었다고 합니다. 즉, 총 7명이 사망한 셈이죠. 이렇게 된 정도면 그 집은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터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 후 글쓴이의 가족들은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하였고 몇 년 더 시간이 흘러 문득 그 집이 생각난 글쓴이는 오오시마테루 사고물건 사이트에 들어가 그 집을 검색해 봤는데요. 그러나 그 집은 사고물건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상하죠? 분명 3명이나 사망해서 나온 것들까지 직접 확인했는데 말이죠. 글쓴이는 골똘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사이트에 올라오지 않은 이유를요. 그리고 마침내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 건물이 있던 주변 동네들은 모두 나이가 든 노인들이 대부분이었던 단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간 집인데도 그 시기에는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젊은이들도 없었기 때문에 이 사고물건 사이트에 글을 투고할 줄 아는 사람들이 없었을 거라 그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죽어나가며 입소문으로만 돌던 사고물건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글쓴이가 최근 들은 소문 중에 그 건물을 재건축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데요. 아마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집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최근 글쓴이가 들은 소식은 그 집에서 또 사망자가 나왔다고 하며 이야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근데 이 사연을 들어보니까 정말로 이 집은 월세나 전세로도 내놓으면 안 되는 집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최근에 또 사람이 사망을 해서 나왔다면 그 시점부터 왠지 그 사고물건 사이트에 등록이 되기 시작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도 일본은 이렇게 집에서 누군가가 사망하거나 어떤 사건이 나서 그 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를 공식적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이 있어서 이 부분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제도 같은 게 없어서 사실 어떤 집으로 이사를 해도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알 수는 없으니까 좀 찝찝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도 이런 제도가 생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은 다행히도 전에 부부랑 아이가 같이 살고 있던 거를 확인을 했고 그 집을 들어온 상태라 사실 크게 문제는 안 되긴 하는데 근데 제가 몇 달 전에 들은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우연히 엘리베이터를 타다가 건물 같은 주민을 만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주민분이 이 건물에 대해서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 저희 건물 몇 층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제가 이 집에 이사 오기 전에 자기 집 베란다에서 살자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사건이 일어나고 이 건물에 형사들이 와서 이제 이 사람이 왜 살자를 했는지 그 주민들한테 이것저것 물어보러 오고 그랬던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주민분이 이 집에 관련된 과거의 이런 사건을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면 이 건물 관리사무실이랑 그리고 이 건물의 동대표 되는 사람이 이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잘 귀 기울여 듣지 않고 만약이라도 민원이 생기면 그 민원 넣은 사람에 대해서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고 당신 혼자만 이렇게 민원을 넣는다라고 하면서 안 좋게 몰아간 적이 있다고 해서 일부러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를 꺼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듣고는 흘렸는데 어쨌든 저희 건물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어쨌든 집을 구하시는 분들은 꼭 잘 알아보시고 구했으면 좋겠고요. 저 소씨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한 장소가 사람을 계속 불러들일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일본의 한 지역에 자살단지로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사망자는 모두 같은 방식으로 생을 마감했다는 뉴스까지 있던 곳인데요.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심령 스팟을 좋아하는 친구를 따라 그 단지로 들어간 후 지금도 이어지는 무서운 경험을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무료한 일상을 보내던 나에게 Y라는 녀석이 굉장히 들뜬 목소리로 연락이 왔다. 이 녀석이 이런 목소리일 때는 딱 하나밖에 없다. 바로 심령 스팟에 관한 이야기다. Y는 자신이 굉장한 정보를 들고 왔다길래 이미 소문으로 유명한 곳이겠지 싶었는데 녀석이 하는 얘기를 듣고 난 후 내 얼굴은 굳어버렸다. N 단지. 그곳은 최소 2명 이상은 사람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도는 단지였기 때문이다. 위험한 곳이라고는 하지만 결국은 소문일 뿐 낡고 어두운 단지라는 이미지였다.
실제로 우리는 땡땡현의 최고로 유명한 스팟이라고 하는 곳에 갔었지만 별다른 일이 없이 돌아온 기억이 있다. 이곳과 비교하면 N 단지는 집에서 조금만 걸으면 바로 도착할 정도로 가까웠고 그 단지에 관련된 뉴스는 나중이 돼서야 차츰 듣게 되었다. 그래서 난 이 N 단지는 그닥 가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 떨고 있냐며 놀리는 Y의 말에 반대로 근거 없는 자신감이 생겨 N 단지로 향하게 되었다. N 단지는 의외로 깨끗한 곳이었다. 하지만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곳은 왠지 모르게 공기부터 다른 것 같았다. 굉장히 숨이 막히는 듯한 이 생생한 공기가 내 몸을 둘러싸는 듯했다. 말로 표현하기 힘든 정도의 섬뜩한 느낌이 들었지만 의외로 Y는 성큼성큼 저 앞을 걸어갔지만 나는 왠지 이 단지에 대한 저항감이 남아있었다. 이런 내 모습을 보고 Y는 겁쟁이는 집에 나가라고 놀리는 바람에 순간 짜증이 난 나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며 되받아쳤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묘한 한기가 감돌았다. 그리고 잠시 건물 한 구석에 나란히 앉아 시덥잖은 수다를 떨며 N 단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N 단지는 자살자가 끊임없이 나오는 중이며 현 시점에서 최소 3명이 사망하였고 그 사망자 전원은 투신 자살이었다. 그래서 우린 옥상으로 가보려 했지만 문이 잠겨 있어 그 주변을 잠시 어슬렁대며 슬슬 집에 가려고 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밖으로 나가던 중 갑자기 Y가 손가락으로 허공을 가리키더니 일그러져가는 얼굴을 하며 어딘가를 응시하였다. 무서워진 나는 조심스레 Y가 향하는 곳을 보려 했는데 거짓말이라며 놀려대는 Y의 모습을 보았다. 그날은 그렇게 끝났다. Y랑은 별거 없었다며 집에 갔던 기억이 난다. 그리고 Y의 모습을 본 건 이날이 마지막이었다. 다음 날부터 Y는 등교하지 않았다.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Y는 학교에 오지 않았다. 토요일에나 가봐야겠다고 생각한 나는 그날 밤 잠에 들었고 이상한 꿈을 꿨다. 장소는 그 N 단지. 누군가가 옥상 위에 서 있었다. 나는 그 사람 뒤에서 그저 멍하니 서 있었다. 옥상에서 불던 바람은 마치 누군가 하나를 떨어뜨리려는 듯 강하게 불었다. 그리고 내 눈앞에 서 있던 사람은 한 발 한 발 앞으로 걷더니 그 순간 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너무도 생생했던 꿈이라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시간이 조금 지나 안정을 취한 나는 다시 침대에 누웠다. 내 방 창문 너머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나는 직감적으로 사람이 뛰어내린 소리라는 걸 느꼈다. 보면 안 되는 걸 알지만 어느새 난 창밖으로 시선이 향해 있었다. 기괴한 형태로 몸이 꺾여진 사람의 형태가 보였고 그것은 점점 내 쪽으로 가까워졌다. 순간 가위에 눌린 것 마냥 몸이 움직이질 않았다. 그것의 얼굴은 반은 피칠갑을 하였고 나머지 한쪽은 깨끗했다. 자세히 보니 그건 Y였다. 그것을 본 나는 바로 기절을 하였고 눈을 떠보니 아침이었다. 그리고 엄마에게서 Y가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난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Y는 얼굴 반쪽이 바닥에 찌부러져 피칠갑을 하며 죽었다는 걸. 장례식을 치르던 때 Y의 부모님께서 Y와 같이 놀아줘서 고맙다며 Y의 분만큼 오래오래 살아줬으면 좋겠다고 하셨다. 오늘도 나는 Y가 성불되기를 빈다. 매일 밤 나타나는 Y를 보며